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타임 시즌 8 먼데 2 대전. 네, 이번 주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정당의 정치인들과 함께 대전 지역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정치 왜 합니까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원, 자유한국당 조성천, 바른미래당 남충희, 그리고 정의당 김윤기, 이 4명의 당선 경력이 없는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먼데이 대전 정치 왜 합니까? 대전 지역 정치 신인 네 분이 아닌 3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용원 대전 동구청장 정책비서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원입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천 변호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0월의 멋진 날입니다. 갑자기. 네. 그리고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남충희 대전 중구지역위원장께서는 오늘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예, 연락 두절입니다. 안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소속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의당 김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난장을 진행해 주시는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는 오늘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잠시 뒤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 시티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어려서 축구 많이 했죠. 어렸을 때 축구 많이 나이 하셨고. 먹으니까 이제 다리 부러질까 못 하는데. A매치만 좋아하죠. A매치만 좋아하시고요. 직접 하시는 거 아니더라도 관전하시는 건 좋아하세요? 축구는 이제 야구와 달리 계속 한 번 45분씩 계속 2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야구보단 불리하지 않나. 보기가 좀 지루하다? 집중해야 되니까 계속? 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축구 관전 평가가 아니고요. 축구 보시냐고요. 예. 보죠? A매치만. 좋아요. 네. 어떠세요? 김영환 실장님께서는 축구? 저는 원래 운동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활동적인 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야구고, 축구는 어려서부터 많이 했던 종목. 보러는 잘 안 가세요, 그럼 혹시? TV를 시청하시거나? 보러 간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네, 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긴 하지만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김 기자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대전 시티즌 유니폼을 소장하고 있는데. 유니폼을 소장하는데 축구 보러 가냐고요? 작년에 갔었죠. 올해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티즌 경기 보신 적 있어요? 직접 가셔가지고 직관. 네, 본 적 있습니다. 몇 번이나 보셨어요? 생기고 나서 한 2번 갔나요? 2번? 18년인가 됐는데, 구단 생긴 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입니다. 네. 초창기 때. 네, 초창기. 네. 조성태 변호사님은요? 저희는 대전 변호사협회에서 단체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전 시티즌 요청에서 단체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한 번 가보셨고. 학창 시절에 단체로 영화 관람 하셨어요. 김윤기 회장님은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2자릿수는 가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근데 표는 그거밖에 못 얻어요. 시장 선거 나가도. 왜 이러십니까 또. 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대전 시티즌 이름도 시티즌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대전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좀 외면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과연 좋아하나?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경기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보내는데 일반 프로팀에 대한 관심이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대전 시티즌이 얼마 전에 허태정 시장이 매각 이야기가 나와서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일단 대전 시티즌 허 시장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김영훈 실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그 얘기를 잠깐 듣긴 했는데요. 대전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자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야구 같은 경우도 각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특정 팀 같은 경우는 흑자 운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축구 역시도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서 그 축구를 조금 더 일반 팬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더 필요할 거고 기업 측면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는 움직임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네. 입장이신 것 같고 조성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해 시티즌이 운영하는 한 10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체 수입은 한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80억을 지금 대전시에서 보조금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80억씩 매년 이렇게 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만약에 지금 허태정 시장이 얘기한 대로 기업에 매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지금 2부 리그에 있고 지금 순위를 보니까 또 2부 리그에서도 10팀 중에 9등이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민구단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근본 논의부터 해야 된다고. 이게 원래 대전 시티즌은 그 대전시가 이제 구단주가 아니었었는데 기업들하고 아까 김용훈 실장님도 주주로 참여하셨다고 했지만은 그 시민주와 그 다음에 지역 기업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구단이었는데 동아그룹이었죠. 그 동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 축구단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시민구단으로 받아들인 그런 거는 있었죠, 역사적으로. 김인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스폰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시민구단으로서 뭔가 성공한 예들이 국내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없이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이제 기업 구단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즉흥적인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민구단으로 시민들의 어떻게 자부심을 만들 건지 혹은 대전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이제 대전 시티즌의 어쨌든 미래를 조금 더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를 만드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세 분이 좀 비슷한 얘기, 그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 변호사님이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업들이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할 텐데 이 손해나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딱히 이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이거에 투자를 과연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야구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측면이 있는데 시작부터가 다르고요. 프로야구와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전 시티즌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대전 시민 모두가 사랑받는 구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 몇몇 그 서포터즈들이라 아니면은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분들 외에는 찾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아까 18년 됐다고 그랬나요? 네, 창단 18년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일부 잠깐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전 시티즌이 지금까지 왜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먼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유가 상당히 많겠지만, 조금 이따 그건 더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혈세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대전 시티즌이 과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나락의 길로 갔는지, 이거부터 먼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을 주든 아니 전문가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분석을 하든 해서 일단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메인 스폰서를 받아서 그 기업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이미지 아닙니까? 또 광고,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가는 적자에 비해서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먼저 그런 부분 어떤 문제가 과연 대전시티에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티는 정말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죠. 뭐 과거에 그 최은경 감독 시절에 그 이영희 코치 이제 폭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유리잔을 얼굴에 빡 해갖고 그런 일도 있었고 감독이었었던 뭐 고종수 선수는 선수 시절에 무단 이탈, 자기 연봉 뭐 계약 조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시민구단으로 되면서 대전시장들이 그 사장 자리에 이제 낙하산 인사들을 이게 꽂아가지고 항상 이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비우스의 대전시티즌 해갖고 성적 부진, 뭐 감독 책임, 뭐 사장 책임, 뭐 그 다음에 사퇴, 새로운 감독 임명, 뭐 쇄신 약속, 성적 부진 사퇴 뭐 이런 식으로 메비우스의 대전시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 조성철 변호사님은 축구 이거 별로 관심 없었으니까. 아니 뭐 아까 대전 시티즌이 인기가 없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다른 시민구단이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성남 FC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적자 운영을 해서 이제 축구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떠안고 이렇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민구단끼리 비교를 해봐도 대전시티즌이 다른 구단에 비해서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 없습니다. 약해요.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애들을 위한 전용 놀이시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어떻게든 관중을 이끌려는 노력을 하는데 시티즌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구야 뭐 이제 9회까지 하니까 중간중간 그런 뭐 맥주 마시기 때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맥주는 그러니까 축구는 부상당했을 때 그럴 때 하면 되잖아요. 선수 쓰러졌을 때. 뭐 45분씩 이렇게 2번 하니까 시작하기 전이나 그 쉬는 시간 타임 같은 경우 이제 팬들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도 없다. 지금 대전시티 같은 경우. 일단은 조용하고 좋아요. 사색하기에 좋아요. 뭔가 독서하기에 좋아. 일단은 팬 서비스가 되려면 구단 성적도 성적이지만 구단 자체가 문제가 없어야죠. 아니 성적이 그렇죠. 일단 조금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죠. 아니면은 선수들 간에 지금 그 조직의 케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도라도 뭐 잘 졌어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니 보면 2015년에 그 전득배 사장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운영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선수 선발까지 계속 그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넘어서 시의회 의장까지.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란 너무나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죠. 이거야말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팬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고 일단은 제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내부 정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는 정치와는 이 거리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낙하산 인사로 단장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대전 체육회 입김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독립된 축구단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뭐 어떠한 처방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가 정책을 해요. 그러면은 시티즌이라고 하는 축구단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목표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목표들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목표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뭐 시장이 바뀌고 소속 정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연속선상에서 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시티즌을 운영하는 시장의 어떤 이 장점이랄까? 이런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거하고 나면 선거에서 공신을 자리 만들어주는 거 외에 도대체 이 시티즌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허태정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사실 아까 이제 선수 선발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야기시킨 거죠. 또 선배가 같은 과 선배가 또 사장으로 오고 언론사 출신 뭐 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시티즌을 운영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 이게 뭐 기업으로 가든 시민구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하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축구단 하나만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사실. 예. 그러니까 언론사 그 간부, 그 광고 유치했던 그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최영기 사장께서. 그러니까 같은 과 선배가 사장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축구단 사장이 꼭 그런 분이 하셔야 되는지, 그럼 언론사 그 광고맨 출신이기 때문에 광고를 잘 따온다? 그러면 언론의 입김을 옛날 그 전관 힘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따온다, 뭐 이런 취지인 건지 참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스포츠 클럽 자체가 지금 대전 시티즌이든 뭐 경남이든 체육인 출신이 거의 없었어요, 사장들이. 네, 뭐 은행 출신도 있었고 하나의 그 지방자치의 자치단체의 어떤 산하기관인 것 같은 이와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그 감독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케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누가 오더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전 시티즌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와 이 대전 시티즌은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시장이 대전 시티즌의 어떻게 보면, 사장 아닙니까? 지금 구단주죠. 구단주 사장. 그러니까.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구단주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낙하산 인사라든지, 축구와 관련 없는 분들이 와서 이제 뭐 단장을 맡는다든지 등등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먼저 해결되고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대전 시티즌이 미래를 향해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니까 선수 선발도 그렇지만 감독 말씀하셨는데 감독도 거의 국가대표 출신의 이름 있는 분인데 이제 감독이 데뷔하시는 분들이 시티즌을 되게 많이 거쳐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경험 부족,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었거든요. 그 예전에 그 최문식 감독 시절에 시티즌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팬들이 이제 현수막에 걸어놓은 거예요. 최문식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시옷 비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문식 감독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은경 감독한테 맞았던 이영익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는데 큰 기대를 받았죠. 근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현수막이 뭐라고 붙은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최문식 때보다 더 못하잖아요. 이게 메비우스에. 와 이거 지금 웃지만은 사실 웃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단 두 분은 일단은 그러니까 시티즌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아까 이제 존속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시티즌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그 편익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렇죠. 지금 시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편익이 아까 80억 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대전에 프로 농구단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있었는데 갔지요. 네, 프로 배구단하고 지금 프로 축구단, 프로 야구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경북 상주가 축구단은 있습니다. 근데 뭐 상주도 있는데 대전같이 큰 도시가 뭐 축구단이 없으면 되겠냐? 말이 되냐?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조 변호사님이 제 머릿속에 들었다 오셨나? 제가 그 화두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네요. 예, 김은기 원장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허태정 시장이 지금 대전 방문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뭔가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기업이 축구를 하는 이유나 시티즌 이제 대전시가 축구단을 이제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같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 시민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하나의 이렇게 통로일 수도 있고 대전시의 뭐 이제 상징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천안이래요. 거기 성남하고 수원하고 매치할 때마다 거기 막 깃발 들고. 그렇죠. 시장들 간에. 아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월드컵 축구 대회 하면 막 길거리 나와서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이제 당장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축구단을
했다고 하면 조금 운영 자체를 달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는 거고요. 그럼 사실 지금의 축구단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옆 동네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수준 아니냐는 거죠.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80억씩이나 적자 나는 게 아깝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업구단 이야기하고 근데 뭐 이제 체육회는 몰랐다 그러고 공무원들도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게 완전히 난맥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왜 계속하고 있었는지부터를 얘기를 해야 이게 기업으로 가든지 없애든지 계속 하든지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김민기 기자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임병환 기자가 짜잔 나타나셨어요. 네, 인사하시죠,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차가 꽤 많이 막혔나요? 네, 제가 안 오던 길로 또 오다 보니까 길을 잘 네, 막히는지 모르고. 우리 지금 대전 시티즌 얘기하면서 이 구단이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대전시에서 소유한 구단이 아니었는데 떠맡게 된 구단이었고 그 이후에 너무나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고 또 혈세는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있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뭐 조 변호사님은 대도시라고 해서 꼭 굳이 축구단을 가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김명호 실장님 뭐 아까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왔는데. 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 어떤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구단을 바꾼다는 것은. 뭐 운영 자체의 어떤 그 부분도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제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또 공론화를 한다든지, 공론화 좋아하시니까. 그런 과정 없이. 사실 안 하실 것 같은데, 한 분하고 안 하시던데. 아니,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구단을 다른 대기업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실장님, 야구장 중구에 가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더 이해 안 가요. 네. 제가 데이터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언제 한번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지도자, 예를 들어서 대전시의 시장이 한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고, 혼자 결정하지는 않으셨겠죠. 자문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제가 줄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의 시티즌의 문제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도 또 용역 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문제점은 뭐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에 매각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한 다음에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대화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얼마나 많아요, 대전시에도. 우리 축구인 얘기 좀 들어보죠. 우리 K7리그인가요? 7리그? 네, 활동하고 있죠, 지금. K7리그 활동하고 있는 임병환 선수의. 세종에서 보니까 정부 부처 공무원들, 부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리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몇 번 뛰었죠. 골키퍼라고 했나요? 네, 골키퍼도 보고, 네. 빈자리 있으면 그 역할을 했는데. 예, 개미손.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 시티즌? 글쎄, 저는, 시티즌이냐, 아니면 기업의 팀이냐, 그거는 저는 썩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시민들이 하나의 운동장에 모여서 응원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저희 회사에서도 시티즌과 국제대회를 항상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대 4만 명에서 작년에는 한 2만 명 정도까지 대회 할 때마다 이렇게 시민들 입장해 주시는데 절반이 줄었네. 네, 줄긴 줄었죠. 그렇지만 프로리그 때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이 오시는데 근데 이렇게 축구를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축구장을 보면서 응원하는 게 이게 참 도시에서는 참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통된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 공통체를 유지하면서 김기현은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삐걱대잖아.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시티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죠.
그렇다면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색이 여러 개 나왔는데 많은 도전을 개선을 한다고 해왔었는데 근데 약간 이 정도의 시민들의 호응을 가지고 팀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올 한해 올해 2019년 K2 리그에서 관중 동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시티즌이요 경기당 평균 1,800명이래요. 그러니까 4만석이 넘는 그 월드컵 구장에서 평균 관중수가 1,8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거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왜 그것도 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뭐 대도시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디도 뭐가 있으니까 대전 같은 대도시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월드컵을 했던 도시인데, 그리고 그 월드컵 경기장 차라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좋은 곳에서 축구하라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차라리 80억 거기다 쓰는 게 타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관리 그러면.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이 동호인들한테 개방해 보세요. 조금씩 회비 받고. 일자리 80억 선수들 일자리. 그래서 그 현재 그 월드컵 경기장 자체도 그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축구에 있을 때만 활용을 하고. 난 시민들한테 좀 개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경기장도.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동호인들 리그가 많잖아요. 그런 리그가 있을 때, 그런 리그의 준결승이나 결승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월드컵 경기장을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있고, 그 좋은 잔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거니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는 국제 행사 한다고 뭐 지어놓으면은 멋있게 지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사람들이 지켜 못 들어가게.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거 시티즌하고 축구장, 월드컵 경기장하고 좀 별개잖아요. 월드컵 경기장은 대전 근데 시티즌은 관심 바뀌니까 지금 이제 경기장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축구단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소수라 할지라도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전에. 성적이 안 좋아서 화나서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현재 대전 시티즌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해체해서 매번 운영하는 1년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세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필요로 한 목적이 있다면 대전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제는 그 기능을 지금 계속 못 해왔다는 그런 게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대전 시티즌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단한 그런 노력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 하여튼 존속해야 되는지 여부부터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매년 80억을 뭐 노인이나 아동, 사회적 약자에 쓰는 게 훨씬 정의당이 또 부합하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갖다 붙이 맞을. 그러니까 그런 돈 사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 동호인들한테 차라리 그 돈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시정혁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이제 대전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 주는 지원금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가용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이제 이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옮겨올 수 있을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고 예산은 더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럼 시티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80억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잘 써야죠.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시티즌이 지금 이 상태니까 들어가는 게 아깝다 이런 수준에서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까 임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통합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예산의 폭도 좀 그런 적자의 폭도 좀 줄이고 이런 방안들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없으면 뭐 기업에게 넘기든 혹은 뭐 없애든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돈 때문에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밀어놔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M 시즌 8 먼데 이 대전 정치 왜 합니까? 오늘은 대전 시티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대전 시티즌이 그냥 단순한 프로 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대전시에 그 관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혈세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논의들이 많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의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부터 일단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시고 가시죠. 김용원 실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항상 저부터 시켜서 생각을 그래요. 그럼 조성천 변호사님 먼저 하세요. 네. 저는 하여튼 시티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뭐 당연히 유지할 실익이 더 크다고 하면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기 위원장님께서 저는 시민구단을 시민구단답게 운영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뭐 계속 문제가 생긴 데는 그 정치인들의 잘못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좀 재설계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니까 생각 좀 하셨어요? 대전 시티즌은 시민구단 아닙니까? 시민구단이고 대전시가 주체가 되지만 시민구단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포터들도 있지만 팬들도 있지만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스포츠에는 정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임병환 기자님, 축구인으로서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장을 자주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때 현대다이넷이 대전 연구팀이었죠. 그 현대다이넷이 전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크게 했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왜 전주로 빼앗긴다는 그때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돈의 논리로 간다,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시티즌 역시 저희는 계속 지역에서 연고팀의 축구를 좀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사안이죠. 이건 앞으로 좀 계속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민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죠.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허태정 시장이 대전 시티즌을 개혁하기 위해서 최영규 사장을 선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대책 내지는 아이디어가 매각을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전 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뼈를 깎는 그런 자성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그 시민들과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대전 시티즌의 운명 그리고 아까 조성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과 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남충희 위원장님 못 오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